안녕하세요, 사다TV입니다. 오늘 오피스텔 뉴스 가지고 왔고요. 깡통 전세와 요즘 오피스텔 시세 현황 좀 보겠습니다. 자, 깡통 전세 뉴스가 온통 가득합니다. 뭐 TV만 틀면 깡통 얘기 나오고 뭐 전세 사기 뭐 대책 뭐 팀까지 꾸려졌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닥이 아닌가 싶어요. 깡통이란 게 뭐예요? 전세가율이 100%에 넘었다는 거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바닥일 때 이런 뉴스가 가득했었거든요. 자, 한번 기사를 보실까요? 461채, 1275채. 갑자기 집주인 바뀌고 압류. 이거는 깡통이 맞아요.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여서 돈을 빼앗는 수법. 2억 6천만짜리 전세 빌라를 구했다. 근데 세무서에 압류까지 걸려 있었다. 집주인은 수도권에만 460채. 종부세를 32억 원을 맞으셨어요. 세입자들한테 뭐 세금 얼마 내시다고 내가 지금 당신이랑 통화할 급이야?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양심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오피스텔을 1억 원에 구한 직장인 수도권에만 1275채를 가지고 계시고 시세보다 비싸게 다른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피를 세입자한테 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네 보증금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폭탄 논리죠, 사실. 실거래가가 7,700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에 새 세입자 구해와라. 그냥 내놓아 주세요. 이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진짜 저희가 하면 안 되는 투자죠. 이 빌라가 어떻게 하면 깡통 전세가 나오냐면요. 깡통은 대부분 신축 빌라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분양할 때 공인중개사가 손님을 데려서 매매를 성사시키면은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받아요. 그 뭐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되기도 하는데 또 주임사 등록이 되면은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억짜리 분양가 빌라가 있어요. 3억 2천의 전세를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떼어갈 손님을 모셔오죠. 그래서 3억의 거래를 성사시켜요. 그러면은 어차피 취득세, 주임사니까 취득세 면제거든요. 공인중개사는 리베이트 받고, 그 다음에 매수자는 2천 풀피니까 돈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축 빌라 할 때 약간 깡통 전세가 생기는 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빌라는 시세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동네마다 이 시세가 딱딱 면적 대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향, 층, 뭐 저가의 거리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대부분 공시지가의 150%를 때려서 전세 대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세 파악이 어려우니까. 그게 오피스텔이랑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수백 채를 취득할 때는 좋은데 보유하다 보면은 이제 주임사라고 해도 종부세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종부세 폭탄이 되고 미납이 돼서 결국 공매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공매로 나오면은 2천 풀피 된 거를 누가 낙찰을 받습니까?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니까 다음 세입자가 압류가 걸려 있으니까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오려면 임차인이 그 돈으로 압류를 풀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나와야 돼요. 이건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은 깡통이 아닌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대단지 오피스텔에 준신축 오피스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건 깡통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대단지이기 때문에 신축 입주할 때 서로 전세 경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되게 전세가가 낮게 잡혀 있고요. 대단지 같은 경우는 가격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KB 시세가 있는 오피스텔도 많고 실거래가가 팍팍팍 찍히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바보가 아니고 전세 대출해주는 은행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전세 대출 하면 안 되겠다. 또는 보정부원 가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시세가 있는 오피스텔은 KB시세 하한가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럼 일부러 KB시세가 없는 것만 투자하시는 분도 계세요. 공시지가의 150%로 전세 대출이 나오니까 플러스 P가 가능하거든요.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그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준신축 오피스텔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가 한 푼도 안 됩니다. 무한히 매입하기 힘든 구조고 종부세 막 30억씩 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오피스텔 투자를 하자, 건전하게 투자를 하자 이거예요. KB시세 하한가로만 전세를 놓자. 뭐 1, 200 차이 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시킬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도 전세 놓기 편해요. 이게 공인중개사도 요거 잘못하면은 실형 선고 받더라고요. 그 매수자도 전세가 빨리 구해주니까 좋고, 임차인도 보증보험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모두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사인 허그만 부담을 하겠죠. 근데 허그가 보증보험료 받잖아요. 그걸로 하는 거고, 또 보증보험사가 또 바보가 아닙니다. 그 KBC대 하한가로만 하기 때문에 경매로 나가더라도 거의 대부분 회수를 해요.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안전한 오피스텔 투자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는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오피스텔 투자가 어떤 거냐면 지방에 매매가 1억 3천에 전세가 1억 7천에 4천 프리미엄을 놓습니다.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 안 되지만 공시지가에 150% 때리면 이렇게 전세대출이 나오기도 해요. 문제는 2년 뒤에 전세가가 받쳐주질 않습니다. 2년 뒤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와야 되는데 우연히 한번 풀피를 냈다고 계속 풀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괜히 무리해서 풀피를 내는 것보다 시세대로 전세를 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2년 뒤에도 그래서 5% 증액해서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고, 임차인들도 편하게 나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조차도 그 전세 만기가 될 때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면 다음 임차인이 쉽게 구해지기 때문에. 1200채 갖고 계신 분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종부세 계산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세금 압류가 되고 다음 임차인이 안 구해지죠. 제가 오피스텔이 깡통이 아니라는 걸 몇 가지 근거를 대기 위해 기사를 요즘 근황을 갖고 왔습니다. 자, 올해 오피스텔 거래량 16년 만에 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전체 부동산 거래의 무려 20%를 넘게 차지했다. 2006년 이래 가장 비중이 크다.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서 상업 업무용 부동산으로 수요가 쏠렸다. 그래서 거래 비중,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거래 비중 중에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10채 중에 2채라고요, 지금. 지금 피크를 찍었죠. 제 생각엔 대부분이 오피스텔일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은 매물이 사라지면서 상승의 그런 기반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대출 이자의 부담, 수요 몰려 서울 오피스텔 월세 상승률 최고. 참 이상하죠. 혹자는 뭐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오피스텔이 안 오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 부담 전가가 뚜렷해서 월세 상승률이 오르고 있다. 서울 오피스텔 월세 상승률입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은 되게 작아 보이는데 누적해서 복리로 상승하는 거예요. 복리로. 실제로는 더 많이 올랐다고 봐야겠죠.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그래프를 보는 거랑 매우 흡사하네요. 서울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급격히 오른 이후로는 1년 새 기준금리가 1.7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꼽힌다. 세입자들이 전월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택하는 거예요. 저도 월세 살고 있죠. 그래서 임대인들은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이자 부담을 전가. 그러니까 시장에 발맞춰서 가는 거예요. 월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수요에 맞춰서 금액을 올리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수요와 공급.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아파트보다도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근데 어제 또 기준금리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오피스텔이 또 오르려나? 참 그 신기하네요. 이건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감당 못할 금리,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유턴한 실수요자들. 진짜 이유를 잘 갖다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했지만 오피스텔은 상승. 저는 금리 때문이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아파트가 비싸니까 떨어진 거고 오피스텔은 가치 대비 싸니까 오르는 거다라고 봅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거는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입니다. 전국 오피스텔. 파란 게 아파트인데 전국 아파트의 평균가가 떨어지고 있고 전국 오피스텔의 매매 평균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죠. 조금씩. 요거는 무서운 거는 전국의 통계라는 거예요. 이따가 서울의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대출이자 부담이 금매를 늘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낮춘다. 그럼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왜 오르는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고점 인식이 강해 대체제인 오피스텔로 실거주 수요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갈까요? 오피스텔 대부분 다 원룸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유를 갖다 붙인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항상 이런 기사 밑에는 뭐 어디가 분양을 한다. 네, 기사 한번 살펴봤고요. 한번 KBC 통계를 보겠습니다.